이번 주 국제 외교 뉴스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이겁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19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1월 17일에서 19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시기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사건 각각은 외교 뉴스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이 놓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적 선점 경쟁입니다. 보통 한쪽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쪽은 기다립니다. 그게 외교의 관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럽도 중국도 한국을 놓치면 안 된다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유럽연합의 전쟁 준비가 만나는 정치 전략적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평화의 중심이 아니라 전쟁과 공급망이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 방한은 교역 투자, AI 우주 방산 협력 논의 등을 포함합니다. 이건 표면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조차 정책 협력 강화라는 말을 써서 방산첨 단산업이 주요 의제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이 한국을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친선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산업기술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나토의 군수 수요는 전쟁 이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많은 분석에서 유럽은 무기탄약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하고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핵심 관찰이 나옵니다. 유럽은 이제 자국 안에서만 생산할 수 없는 공급망과 기술을 외부에서 채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부의 공급망 역할 후보로 한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탄약, 자주포, 전차,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전쟁 유지에 필요한 광범위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K9 자주포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여러 국가에 수출됐고 약 1.3조 규모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군수 공급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 전체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5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어 수요 속에서 선택 가능한 공급자가 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쟁은 이제 병사 숫자가 아니라 공급의 연속성으로 승부가 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이 전투 지속 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례는 전쟁의 본질이 덩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체계의 유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중심축에는 한국과 같은 제조 공급 능력이 위치합니다. 언론에서 보는 교역 AI 방산 협력 강화라는 문장이 진짜 전부가 아닙니다. 이 방안은 전쟁 준비의 병참 체계 확보 전조입니다. 적어도 외교 자료와 보도를 보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AI 우주 방산 반도체를 논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산업협력이라는 포장지를 쓴 실질적인 방위 전략 공급망 논의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필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전쟁의 본질은 변했습니다. 포탄, 미사일, 드론, 전자전 장비, 연료, 반도체 칩.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만 전쟁이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국가 간 전쟁은 병력 다수 무기 한 번이 아니라 공장의 생산 능력, 시간 지속력으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이건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 EU는 자국 안에서만 전쟁 생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방산 제품의 공동조달 비중을 크게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은 전쟁 생산의 체인을 재구축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자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유럽은 자기 안에서만 무기를 만드는 시대에서 외부 파트너를 끌어오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파트너 후보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한국은 제조 역량이 매우 강합니다. K9 자주포는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된 약 1.3조 원 규모 계약도 존재.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0년 약 3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14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 수출 증가가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 공급망의 일부로 흡수되고 있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이나 미국이 쉽게 다른 공급처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제조 측면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전 장비 생산까지 공급망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세계 전략에서 공급이 끊기면 안 되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과 같습니다. 언론 보도는 멜로니 방안을 투자 AI, 교역 문화 협력 확대 논의로 전하지만 사실 이는 포장입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방산과 첨단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올라와 있고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을 설계하는 논의도 포함됐습니다. 즉 유럽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공급 생산 체계의 일부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존중이 아니라 전쟁 준비의 구조적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실질적 행동입니다. 중국도 한국이 유럽 미국 쪽 방산 구조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디지털 경제, 문화 교류, 경제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이건 단순 친선이 아닙니다. 중국은 계산합니다. 한국이 유럽, 미국의 군수 공급망 구조로 갈수록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자기 경제권 공급망으로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차단 전략입니다. 지금 세계 전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유럽은 전쟁 준비의 산업체계 확보, 중국은 한국을 경제문화로 묶어 영향권 유지,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군수 생산 허브로 위치. 이 세 개의 힘이 한 나라 바로 한국을 동시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쟁 경제 공급망이 결합된 경쟁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전쟁의 판은 더 이상 전선에서 총을 들고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쟁의 공급 체계를 장악하느냐로 이동했고 그 체계의 중심축에 한국이 들어가고 있다. 이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공장을 돌리는 순간 편이 결정됩니다. 보급을 유지하는 순간 역할이 정해지고 중립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충돌이 아니라 구조적 힘의 재편입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전환이 나옵니다. 한국이 전쟁을 피할 수도 있고 싸움을 시작한 적도 없는 나라가 세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 자체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이 아니라 위상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계산식에 집어넣는 순간 한국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국은 끌려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의도적으로 이 길을 밟아왔습니다. 제조업 비중 OECD 상위권,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60% 이상 메모리 기준, 조선 고부가가치 선박세계 1위, 방산 단기간에 세계 10위권 수출국 진입.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산업을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 질서의 교차로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보겠습니다. 약한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강한 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 한국은 도와달라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가능한가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국격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 하나. 병참기지 이용당한다.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병참을 장악한 나라가 전쟁 이후 질서를 설계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 빈자리를 산업으로 메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가져야 할 태도는 과도한 자만도 아니고 불필요한 공포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짜로는 아니다.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에는 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계산에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의 유지 구조에는 들어와 있다. 이건 위기이자 기회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무 나라나 서지 못한다. 이 네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전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국가의 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역사입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어떤 나라는 사라지고 어떤 나라는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